예, 방금 소개받은 남재량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최근에 한국에서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는 원인이 무언가, 그리고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입장에서 어떠한 고용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는 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도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고용률 성장이 최근 10여 년 동안 정체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확인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년 관련해서 어떤 고용 정책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라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근에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림에서 잘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쪽에서 보시면은 고용률이 외환위기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다가 그 다음에부터는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2002년에 60%를 달성한 이후에 그 후에 한 번도 60%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률 변화가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연령계층으로 나눠봤을 때 청년층의 경우를 보면은, 청년층의 고용률을 보게 되면은 이런 세모를 가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2002년에 45.1%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2012년에 40.4%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하고 경제 전체의 고용률을 서로 대비시켜서 본다면은 흰색 동그라미를 가진 실선처럼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한국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서 연령 집단의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청년의 고용률 떨어진 게 큰 요인일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제외할 경우에 과연 고용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검은색 네모를 가진 이 실선이 30세 이상, 15세에서 29세를 제외한 고용률이 되겠습니다. 그 고용률을 보시면은 청년만 제거하더라도 고용률이 65% 수준으로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비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64세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삼각형을 가진 실선처럼 이렇게 계속 수준도 70%를 이미 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서 최근에 2012년에 이르면은 72.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연령계층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그때 청년이 우리나라 고용률을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해 있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으로 보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리거러스한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해 보기 위해서 고용률을 좀 디컴포즈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업자를 인구 숫자로 나눈 거기 때문에 각 연령 집단별로 똑같이 정의를 해볼 수 있고,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약간의 변화를 거쳐서 이렇게 가중고용률, 각각의 집단의 고용률을 그 인구의 비중으로 웨이트를 준 그런 고용률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용률들의 시간에 걸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분해를 해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 집단의 고용률 변화 와 나머지 집단의 고용률 변화라는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해한 결과를 표일에 제시를 했는데, 표를 보시면은 다른 부분을 생략하고 가중 고용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여기 2002년에 청년의 경우에는 가중 고용률이 13.0%였는데 이게 2012년에는 9.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74%포인트 하락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반면에 30세 이상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47%, 가중고용률이 47%에서
50.1%로 상승하는 걸로 나타나가지고 만약 청년이 없었다면은 고용률은 3.12%포인트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청년의 가중 고용률이 3.74%포인트 감소했기 때문에 그 결과 전체 고용률은 마이너스 0.62%포인트 0.62%포인트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연령 집단을 구분해 봤을 때 우리나라 고용률 정체의 주요한 원인은 바로 청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청년의 고용률이 하락하게 된 또 다른 청년의 고용률 하락을 초래하게 된 다른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알아야만 거기에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년들을 다시 세부 연령 집단별로 구분해서 5세로 나눠서 구분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그림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세에서 19세에 해당되는 검은색 네모를 가진 실선이죠. 이 부분은 서서히 하락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이후에는 상당히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세에서 29세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오른쪽 축에 그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경기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기는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세에서 29세 대학을 졸업할 그 당시의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20에서 24세 연령을 보게 되면은 고용률의 하락이 상당히 급격하게 나타나는데요. 2002년 그 세모를 가진 실선을 보시게 되면은 2002년의 경우에 53.6%였다가 2012년에는 44.5%로 떨어지게 됩니다. 9.1%포인트나 하락을 하니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분해 보게 되면은 청년의 고용률이 하락하게 된 이유는 청년 가운데에서도 20에서 24세 연령대의 고용률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에서 24세 청년의 고용률이 왜 이렇게 하락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의문을 가져봐야 될 텐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률의 변화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자료 프린트된 자료물하고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드리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정보를 조금 더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좀 몇 개 만들고 좀 수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이 대학 진학률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91년에 33.2%에서 2008년에 83.8%로 상승하기까지 아주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가파른 대학 진학률 상승이 대학 진학 연령대에 있는 20에서 24세 청년의 고용률 하락을 초래하게 된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림을 그 경우를 잘 보기 위해서 대학 진학률의 증감, 변화 자체를 그림으로 다시 그려봤는데요. 처음에 그 대학 진학률이 증가할 때 초창기에 일대 굉장히 가파른 증분을 보이고 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상당히 큰 폭의 그 대학 진학률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종합을 하게 되면은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어지기까지 높은 대학 진학률 증가가 이후 대학 재학생의 증가 및 휴학생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래서 20대에서 24세 연령대의 고용률을 크게 낮추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재학생이 늘어나면서 한편으로 또 휴학생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 휴학생 숫자하고 휴학생 비율이 굉장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높아졌는데요. 높아지게 되는 이유는 일단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을 다 갖추는데 4년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갔을 때 취업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은 다음에 입사 지원을 할 때 이력서에 흠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티그마 이펙트를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게 되는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대학 재학생도 늘어나고 휴학생도 늘어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20에서 24세 연령에 해당되는 고용률이 하락하고, 그래서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게 되고, 청년 고용률 하락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 고용률의 정체가 지난 1년, 10년 동안 지속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비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30세 이상에 해당되는 그 검은색 네모를 가진 아래쪽에 있는 실선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의 비중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15세에서 29세에 있어서 비경제 활동 인구 비율은 상당히 가파르게 높은 수준이고, 또 최근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국에서 청년 니트의 숫자가 90년대 중반, 95년 6년만 하더라도 25만 명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 2012년에 2011년에 이르면 드디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작년 2012년에는 다시 10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트가 증가하는 현상과 고용률이 하락하는 현상,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년 고용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학벌에 의해서 평가되는 사회가 아니라 능력 중시 사회를 구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언제나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말을 안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도 있는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진학이나 대학 졸업장에 의해서 개인이 평가받는 사회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평가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봤을 때 그 열린 채용으로 고졸 채용이 확산되는 현상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최근에 그 청년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잘 접근하고 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직업훈련 시스템을 직무에 기초한 형태로 바꿔가는 것, 그게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다음에 스펙이나 어떤 그 배경에 의해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열정과 잠재력에 의해서 채용하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는 방향도 타당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과 학습이 한국에서 듀얼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것도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대학에서도 일과 학습을 연계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은 타당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 진학을, 과도한 진학률을 더 이상 높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이런 노력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과 앞으로 대학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텐데, 대학 특성화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 될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학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하는, 연결시키는 그런 제도에서 일부분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보다 강력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실효성 있는 그 정책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대학 특성화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의대처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습하고 전부 다 같이 공부하게 되면 노동시장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자이신 오스봉 교수님께서 계시는 대학도 우리가 참조할 만한 대학인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절반이고 나머지 실무가 절반입니다. 그래서 얻는 취업률이라는 건 다른 대학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실험 가운데서 상당히 성공적인 실험이었다고 평가되고 다른 대학들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지금 시작되어 있는 열린 채용, 그러니까 학벌이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학력 차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학력 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리저너블한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그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책도 실시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학력 간 임금 격차에서 차별에 의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HR 쪽에서도 상당히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지 않고 바로 취업을 했을 때, 그때 앞으로 자기의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전망, 비전이 있어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그 직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개선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군 문제입니다. 군 문제. 그래서 한국에서 최근에 고졸 채용을 하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을 뽑냐 하면은 예쁘장한 여학생들만 뽑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은행 창구 앞에다가 앉혀놓는 그런 형태의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기업에 있는 분들은 그 남자의 병역 문제가 굉장히 취업을 채용을 하는데 걸림돌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하고 직장하고 그다음에 군을 좀 연계시켜 가지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과연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좀 알아서 거기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문계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급 문제입니다. 벌써 쓸만한 전문계고 졸업생들을 찾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 연구에 의하면 2018년이 되게 되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력 수급을 분명하게 해서 여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니트의 양산에서 보다시피 고학력자의 수급에 있어서 불일치가 지금 2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아주 획기적인 형태의 대책이 나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도 지금 로드맵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후속 조처들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열린 채용의 이 바람이 트렌드가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4년 동안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상당히 추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이걸 추세로 자리 잡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좌우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불씨를 잘 살리려는 노력들을 앞으로도 계속 좀 기울여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최근에 내놓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데, 그 로드맵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연 로드맵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요.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보완책을 신속히 내놓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정책이 뒤따라준다면은 청년의 고용률 상승, 나아가서 경제 전체 고용률이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높은 고용률을 달성하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